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과학자로서의 연구 결과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던 환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매일같이 관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비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실 체육 시간에 뛰는 것조차 숨이 차서 힘들었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금만 더 먹어라 라는 말과 함께 밥상이 풍성했지만 그 음식들 대부분은 흰쌀밥, 라면, 빵, 과자, 탄산음료였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그게 잘못된 선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배부르고 달콤했기 때문에 행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던 무렵 저는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앞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매일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 인슐린 주사량, 식사 내용, 수면 패턴, 운동 효과, 제 삶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요. 1. 개인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과 싸워온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몸을 가장 치열하게 연구해온 피험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별명은 뚱뚱이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면 금세 숨이 차올랐고 달리기 시합은 늘 꼴찌였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 공을 제대로 차보기도 전에 발목이 삐끗하거나 숨이 차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점점 운동장에서 벗어나 구석에서 구경만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제게 가장 익숙한 풍경은 식탁 위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얀 쌀밥, 기름진 튀김, 달콤한 과자와 빵, 그리고 색색의 탄산음료.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것들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거부할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먹으면 행복했고 먹으면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저는 체중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소화비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님은 저를 위해 다이어트 식단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맛없는 다이어트 음식이 많은지 어린 마음에도 늘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라 라는 어머니의 말, 운동 좀 해라 라는 아버지의 잔소리, 그리고 살 좀 빼라 라는 친구들의 놀림. 그 모든 말이 제게는 부끄러움과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을 때 제 몸은 이미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해, 갑자기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 그리고 끊임없는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물을 들이키고 화장실을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1형 당뇨병입니다. 앞으로 평생 인슐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는데
제 삶은 벌써 평생이라는 족쇄로 묶여야 하는 걸까요? 그때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나는 환자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는 그 몸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평생 인슐린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의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 혈당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아침 식사 후 수치를 기록하고 점심, 저녁, 운동 후 잠들기 전까지 숫자를 쌓아 나갔습니다. 제 일기는 어느새 과학 논문보다 더 빼곡한 데이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제 혈당 곡선을 바꾸었고 인슐린 주사 한 번이 제 몸 상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실험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실험의 책임자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제게 주는 처방전은 출발점일 뿐 최종적인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맞아 저혈당으로 쓰러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식사, 선택 하나 때문에 혈당이 하늘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고 분석했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몸의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한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당은 이렇게 요동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이 잘 듣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였고, 평범한 청소년이었고, 평범한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내 건강을 단순히 의사의 손에 맡기는 대신 내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삶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절망, 두려움, 좌절, 그리고 작은 성공과 기쁨들, 그 모든 것이 이 연설 속에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식품 산업의 진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빵과 시리얼로 하루를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에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혹은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저녁에는 치킨과 피자, 달콤한 디저트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평범한 일상의 모습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한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식품 산업이 만들어낸 체계적인 조작과 유혹의 세계입니다. 저 역시 당뇨병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맛있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사와 호르몬, 그리고 건강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식품 산업이 이러한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면 우리는 눈부신 색깔의 포장지와 화려한 광고 문구에 둘러싸입니다. 저지방, 무설탕, 비타민 강화,
건강한 아침이라는 말이 적힌 제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저는 혈당기를 손에 쥐고 하나하나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는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었고 저를 피곤하게 하고 인슐린 의존성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포장지 위의 언어와 제 몸의 반응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야기와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설탕은 단순히 하얀 알갱이 모양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설탕을 수십 가지 다른 이름으로 숨깁니다. 포도당, 가당, 액상과당, 메가당, 덱스트린, 심지어 천연 감미료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마치 몸에 좋은 성분처럼 포장합니다.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름의 당분이 작은 비율로 쪼개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제품은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당분일 뿐입니다. 저는 이를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름이 뭐든 포장이 어떻든 제 혈당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설탕 음료를 마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무설탕,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콜라 같은 제품을 마셨을 때 제 몸은 여전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단맛이 들어오면 뇌는 자동으로 인슐린 분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신체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대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중 증가와 당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즉, 무설탕이라는 문구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는 지방이 건강에 나쁘다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뺀 자리에는 설탕과 전분이 채워졌습니다.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사람들은 지방은 줄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공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품 산업은 여전히 저지방이 건강하다는 신화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자 한 봉지만 먹으려 했는데 결국 봉지를 다 비운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스크림을 한두 숟갈만 먹으려 했는데 통이 텅 비어버린 경험은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식품 회사가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설탕, 소금, 지방, 향미제를 정교하게 조합해 우리의 뇌 보상 시스템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 어렵도록 만든 초중독성 음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스낵과 패스트푸드의 실체입니다. 식품 회사는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먹도록 설계된 조합을 찾아냅니다. 바삭하지만 기름지고, 달콤하면서 짭짤하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그 맛,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 중독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강한 자본과 마케팅 때문입니다. 어린이 만화 시간에는 늘 시리얼 광고가 나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에는 에너지 음료와 패스트푸드 광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사와 영양사가 등장해 제품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광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언제나 식품 회사의 막대한 자본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조차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설탕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많은 논문들은 설탕 산업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였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로서 이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무설탕, 저지방, 웰빙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혈당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광고 문구를 믿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데이터는 내 몸이 말해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들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유 없는 피로, 쉽게 불어나는 체중, 높아진 혈압과 혈당.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선택해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선택할 힘을 가진 주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빵, 음료, 간식이 정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실을 깨닫고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진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3. 케토제닉 다이어트. 여러분, 제가 당뇨병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 합병증으로 시력이나 신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 정말 약에만 의존해야 할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케토제닉 다이어트였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세상 모든 건강 서적이 말하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권장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직접 시도해보니 제 몸이 보여주는 반응은 그동안의 통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당은 안정되었고 하루 종일 느끼던 피로가 줄어들었으며 공복감도 훨씬 덜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빠지는 차원을 넘어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수화물에서 얻는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서 얻는 케톤체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거의 대부분이 포도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빵, 저녁에 밥과 면, 간식으로 과자와 음료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세포는 점점 저항성을 가지게 되며 결국 당뇨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고 지방을 늘리면 우리 몸은 새로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케토시스 상태입니다. 이때 가는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를 만들고 이것이 뇌와 근육의 연료가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에너지원이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걸으면 머리가 멍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오히려 공복이 오래 이어져도 집중력이 유지되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당뇨 관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식사 후 치솟던 혈당 그래프가 눈에 띄게 평탄해졌고 약의 필요성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회식을 가면 밥과 면이 빠지지 않고 가족 식탁에도 늘 쌀밥이 올라옵니다. 빵집을 지나칠 때 풍기는 고소한 향, 회사 탕비실의 달콤한 과자와 음료,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혹이 됩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케토시스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제 경험으로는 3주 정도가 고비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훨씬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또 다른 강점은 염증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현대 질환의 근본에는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몸속에서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이것이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염증 반응도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저는 관절에 묵직한 통증이 줄고 피부 트러블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 전체의 치유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케토제닉 다이어트에는 논란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지방, 고탄수화물을 권장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만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지방, 예를 들면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버터와 같은 음식은 몸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단순히 당뇨 관리나 체중 감량을 넘어 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케톤체는 뇌의 안정적인 연료가 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책을 읽을 때 머리에 더 잘 들어오고 글을 쓸 때도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이런 효과가 유지되니 오히려 내가 더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두통, 피로, 변비 같은 케토플루라 불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몸이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 역시 첫 일주일 동안은 머리가 무겁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조금 더 인내하니 몸이 금세 적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제 몸이 새로운 연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통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하는 식단을 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당뇨 환자로서 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해 이 방식을 선택했고 몸으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이어트는 제게 음식은 곧 닭이라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결정하며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가진 또 하나의 잠재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현대 식품 산업이 만들어 놓은 고탄수화물 중심의 환경에서 벗어나 본래 우리 조상이 활용했던 지방 연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사냥과 채집을 통해 지방과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며 살아왔습니다. 농업혁명 이후에야 대량의 곡물이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질병의 양상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가장 오래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뇨, 비만,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시라고요. 무조건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직접 몸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학, 서적이나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이 말해주는 데이터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혈당기를 통해 확인해도 좋고 단순히 몸의 피로감과 집중력 변화를 기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당뇨병 환자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워치가 심박수를 측정하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며 운동량을 기록해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로만 여기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숫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은지,
수면의 질이 떨어졌는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여러분은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저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제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몸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해 현명하게 선택하며 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바로 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기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CGM이 완벽하지 않듯 인슐린 펌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이 우리를 완벽하게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교사이자 안내자이며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토대로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은 점점 더 제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기술과 자기 관리가 결코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자기 관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강화될수록 기술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됩니다. 내 몸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탐험가 말입니다. 저는 당뇨라는 병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제 몸을 더 깊이 이해했고 기술이라는 도구와 함께 제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통해 자기 몸을 읽고 그 이해를 통해 자기 삶을 설계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실험실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기술은 그 실험을 돕는 도구이며 자기 관리는 그 실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품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될 것입니다. 5. 자기 통제와 선택.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는 건강은 타고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어린 시절의 생활 습관, 이미 정해진 환경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이유는 바로 당뇨병이라는 제 인생의 동반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 합병증의 그림자, 제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빵과 주스를 아침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신 달걀과 아보카도를 선택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이 피자와 탄산음료를 주문할 때 저는 샐러드와 고기를 고릅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그냥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싶을 때 저는 가볍게 산책을 나갑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제 혈당을 안정시키고 제 체력을 유지하며 결국 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통제라는 말은 마치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자기 통제는 결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저는 병원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먹는 음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운동을 할지 말지를 제가 정하며 수면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제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과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소 경험했고 기술을 통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선택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 거야 라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어 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제 선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여주는 신호를 바탕으로 선택할 때 자기 통제는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종종 청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건강의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저녁에 스마트폰을 끄고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자기 통제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바꿔나갑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경험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게으른 주말, 편리한 가공식품. 하지만 저는 매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본질입니다. 자기 통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끔은 실패합니다. 저도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 다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통제이고 그것이 결국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기 통제와 선택은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운명이 아닙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움직일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결국 우리를 병의 희생자가 아니라 건강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관리라는 말에는 여전히 수동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통제하길 바랍니다. 통제란 내 의지와 선택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질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은 더 이상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린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당뇨라는 병을 통해 두 가지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병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을 통제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병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끌고 가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를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든, 어떤 좌절 속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진짜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오늘 10분이라도 걷는 것, 오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건강은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스스로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건강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았고, 식품 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기술이 어떻게 자기관리를 돕고 있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와 선택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야말로 결국 우리 삶을 주도하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건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몫입니다. 유전이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습관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기 통제는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병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병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고르고 몸을 움직이고 지식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병을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하며 무엇보다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기 통제와 올바른 선택으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